안녕하세요. 영리치 영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봤으면 좀 좋은 소식과 함께 오고 싶었는데 또 휴대폰 주식창을 보니까 시퍼렇더라고요. 왜 뭐 때문이야 하고 또 봤더니만 미 국채물 금리가 자그마치 4.9를 뚫고 5%에 육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2주 전 영상에 4.8을 뚫었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때는 우리나라가 추석이었어. 그래서 하락을 직접적으로 못 맞았어요. 장이 쉬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조상님. 조상님 덕분에 살았는데 이번에는 생주중에 4.9를 돌파하는 바람에 3대 지수도 급락하고 그 여파도 코스피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미 국채물 금리에 지금 굉장히 지수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 진입할 타이밍을 찾으신다면 이 미 국채물 금리가 하향 안정세가 될 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럼 언제 하향 안정세가 되는데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국 지표가 돌아섰을 때입니다. 사실 저번에는 미국 고용지표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럼 고용지수가 안 좋아? 그럼 우리 이제 뭐 금리 인상하면 안 되겠네? 라는 여론이 생겨가지고 채권이 하향 안정세가 됐는데 이번에 발표한 소매 판매 지수가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야 그럼 물가 또 오르겠다. 그럼 금리 인하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또 여론이 올라오면서 채권이 또 뚫고 올라가게 된 거거든요. 지금 뭔가 금융시장을 뒤바꿀 소스나 뭐 돈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금리를 동결시킬지 뭐 인상할지 이런 작은 요인 하나에 지수가 전 뒤집히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만약에 다음에 또 중요한 뭐 CPI 지수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나오면 또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망했다 라고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보겠다 한다 싶으면은 지금처럼 정말 시장이 크게 내렸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가치 있는 주식 저번 영상 참고해서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정책이 밀어주고 있는 업종 위주로 낮은 가격에 사는 그런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사실 대표적인 성장 업종인 2차전지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근데 워낙 이전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뭐 테슬라도 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다른 전기차들도 재고가 쌓이고 그리고 GM 역시도 우리 생각보다 수요가 안 나오네. 공장을 1년 뒤에 지어야겠다라는 발표를 하는 바람에 미국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여파가 당연히 우리나라에게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에서는 좀 우호적인 시그널이 들릴 때까지는 조금 지금은 기다리는 편이 낫지만 정말 시간이 더 지나서 시장 환경이 풀리고 정책적으로 더 전기차에 대한 수요를 늘어가라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 전기차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결국에는 뭐 친환경 차로 점점점 바뀌게 될 건데 아직은 접근하기에는 불안한 단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안 하고 예금에 넣어두거나 뭐 파킹 통장에 넣어두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하거든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박스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계속 예고하긴 했지만 뭐 이번 연도 하반기에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도 틀렸고 뭐 내년 1월이다 뭐 3월이다 5월이다 뭐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점점 파가 나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올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금융 환경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산 분배라고 하면은 채권, 주식, 뭐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주식 내에서 할 수 있는 좀 자산 배분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주식창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경기 방어주입니다. 지금처럼 코스피가 하락하고 성장 업종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때 경기를 방어하는 기업들은 버텼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 달러 오른다고 밥 안 먹어요? 밥 먹잖아. 외식은 안 하더라도 뭐 쌀은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식품주 같은 경우는 좀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도 뭐 많은 비중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코스피가 좀 안정되고 식품주가 내려간다면 이때 사두어가지고 약간 해지를 위한 수단으로 써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이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 오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전자산 하면 그냥 바로 달러였는데 지금 달러에 대해서 의심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채권을 막 발행해서 돈을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채권들을 어떻게 다시 메꿔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미국도 굉장히 공경을 처하고 있고, 또 수많은 채권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계속 앞으로 발행해 나가야 될 텐데 이걸 누가 사들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아직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금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뭐 미국이라면 저는 잘 넘겨갈 거라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혹시나 국가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모르겠다, 우리 지금 힘드니까 금리 인하해야겠다 하고 선포를 하는 순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미국 생각보다 별거 없네. 아, 달러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네. 이걸 인정하게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달러의 가치는 정말 폭락하게 될 거고요. 그에 대한 대체 자산으로 금이 폭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기나 또 달러에 대한 이런 울구점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도 편입을 해두면 자산 배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은 그 자체로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해지 기능이 있는 자산인데 지금 달러의 지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금을 편입해 두는 것도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금을 사라는 게 아니라 금 선물 ETF가 있습니다. 이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체 자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유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자산 배분 전략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아는 그 야수의 심장만 하는 그거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수가 원래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같이 갔었어요. 같이 위험 자산 시장이랑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지수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오르고요. 지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약간 내려가요. 신기한 상황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즉슨 지금 비트코인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의 지위가 좀 상실되거나 아니면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또 결제가 가능한 유일한 가상 자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지위가 폭락을 한다면 굳이 내가 달러를 왜 들고 있어? 전국적으로 먹히는 비트코인 들고 있지 라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달러의 대척점으로 비트코인을 저는 자산 배분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처럼 미국이 나 지금 우리 빚 때문에 안 되겠다, 금리 인하 해버린다면 달러로 가있던 안전자산은 모조리 옮겨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걸 대체할 자산이 금 아니면 비트코인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금은 좀 느리고 황금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비트코인으로 옮겨가는 게 더 쉽겠죠. 네, 여러분, 사실 이게 일주일 전에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문대리하고 텔레파시가 잘못 통해가지고 문대리 영상이 먼저 올라갔어요. 하지만 파킹 동상 필요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 진입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조정이 왔을 때 공격적으로 보자면 4,500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4,400 정도로 조정을 줄 때 기다렸다가 비트를 공략하는 것도 좀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너무 단기적으로 빨리 올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식품주와 같은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금, 선물 ETF, 비트코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가치 있는 주식,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자산의 배분을 좀 적절하게 해 놓으신다면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그래도 몇 개는 빨간불이 뜨고 몇 개는 파란불이 뜨고 이걸 좀 해지해 나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코인은 권하지는 않고요. 언제 파산되거나 아니면 또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코인은 그냥 비트코인 하나만, 왜냐면 한정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코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 다 최고라면 끝이에요. 대표적인 비트코인 그 하나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자산 배분도 몰라 어렵고 지금 시장에 참여하기에 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 예금이나 단기 적금에 넣어 주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뭐 4%, 5% 주는데 그게 이득이죠.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5% 얻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이용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전략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빨리 또 무슨 지표가 나와서 저 뒤집듯이 또 뒤집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욕심 부리지 않고, 솔직히 이번에 조금 팔 수 있었는데 욕심 부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좀 놓쳤거든요. 이번에는 빨리 익절을 해서 현금을 쥐고 있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울지 않고 꿋꿋이 이겨나가 보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